수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번 겟레디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요청해주셨던 콧볼 축소 후기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콧볼 축소 영상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다른 영상은 조금 뒤에 냅두고 급하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그것부터 차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랑 콧볼 축소를 하게 된 이유, 코의 구조, 병원을 선택한 이유, 콧볼 축소 수술 방법과 진행한 수술 내용 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술 당시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경과 영상? 한 2주 조금 안 되기까지 길진 않게 조금씩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쫙 보여드리고, 제가 인스타 무물로 여러분들한테 콧볼 축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콧볼 축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유튜브에다 콧볼 축소 후기 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코 수술을 하시면서 뭐 콧대나 코끝을 올리시면서 콧볼 축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분 계셨는데 콧볼 축소만 하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콧볼 축소만 하는 수술을 원했기 때문에 콧볼 축소만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어서 만약에 저처럼 콧볼 축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전혀 성형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콧볼 축소 수술이 티가 안 나요.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남들이 묘하게 예뻐졌는데 어딘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의 수술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다가 콧볼 축소 수술했어요 하고서 영상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영상을 썩혀두다가 저번 겟레디 영상에서 제가 콧볼 축소 수술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콧볼 축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가 조금 큰 게 컴플렉스였어요. 저희 유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집은 코가 약간 존재감이 있는 스타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콧볼이 굉장히 넓고 웃을 때 과하게 퍼지는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얼굴 골격이 되게 조금했어가지고 이 코가 큰 게 더 많이 두드러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턱이 좀 자라고 얼굴이 좀 자라면서 코가 크다는 얘기를 잘 안 듣게 됐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막 어린애들이 많이 놀리잖아요. 근데 막 저도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코가 크다, 코가 크고 눈이 작다 그러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제 얼굴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촬영할 때도 보지, 편집할 때는 몇십 번씩 보지. 이러니까 제 얼굴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게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콧볼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개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 얼굴 자체가 너무 싫고 내 얼굴 갈아엎고 이러고 싶은 건 아니었고 그냥 제 얼굴에서 조금만 더 개선되고 조금만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도 제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거나 이랬을 때 너무 위화감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달라졌는데 싶은 정도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콧볼 축소를 알아보게 됐고, 제가 콧볼 축소를 알아보기 전에 그 콧볼 보톡스라 그러잖아요. 여기 콧볼에다가 맞는 주사가 있는데 진짜 콧볼 보톡스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픈 거를 되게 잘 참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가지고 3번을 맞아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진짜로 못 맞겠어가지고 한 번만 맞고 탈주를 한 시술인데, 저도 처음에는 시술로 해결이 되면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술을 도전을 했었는데 효과도 미비했고 아프기도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냥 콧볼 축소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콧볼 축소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뒤에 과정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콧볼 축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콧볼을 콧날개라 그래가지고 비익이라고 하고, 여기가 코끝, 여기가 콧대,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요 심
같은 이 부분을 비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수술에 대해서는 비주 정도 명칭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병원을 제가 발품을 팔았었는데 저는 원래 귀찮아가지고 발품은 잘 안 팔고 손품만 파는 편이었는데 콧볼 축소 수술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콧볼 축소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수술이다. 진짜 얼굴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영상도 저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과하게 하면 확실히 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과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연스러운 결과물 위주의 병원들을 좀 이렇게 강남 언니에서 몇 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후기를 되게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쌍꺼풀 수술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병원 정보는 의료법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누가 의료법 위반하고 알려줬다 이렇게 신고하면 저는 진짜 뭐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DM 보내셔도 답장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일단 병원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병원을 3군데를 가봤어요. 처음 상담을 갔던 데가 되게 콧볼 축소로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 보고서 찾아갔던 곳이었는데 상담실장님이 엄청나게 친절하셨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를 정말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거 요거 다 합해가지고 뭐 500만 원 약간 이런 병원이었다. 되게 비싼 병원이었는데 근데 원장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원장님은 살짝 시크하신 느낌이었는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콧볼 축소 수술은 티가 안 나야지 성공한 수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으니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비입 올리기부터 해서 뭐 비주에 물을 넣고 실을 넣어서 완만한 곡선을 만들고 또 하면서 가격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정도의 가격을 내고 할 수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담 자체는 되게 디테일하고 좋긴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걸렸던 거는 저는 여기 비주라고 하죠. 제가 비익이 조금 처져 있었어가지고 비주가 살짝 안 보이는 형태의 코였거든요. 근데 콧날개를 올리고 비주를 내리면 자연스러운데 드라마틱하게 심플한데 화려하게 막 이런 것처럼 되게 예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비주가 없는 코라 비주에 무조건 뭘 넣는 게 최우선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콧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콧대도 있고 코끝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여기다 막 뭘 넣고 이러고 싶지가 전혀 않았어요. 왜냐면 주변에 수술한 친구들도 있는데 항상 보면 뭔가를 넣은 친구들은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어쨌든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안 그럴 가능성도 높겠지만 뭔가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제가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비주가 나쁘지 않아. 비주가 막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콧날개가 조금 내려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주에 뭘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비주에 뭘 넣는 것까진 좀 과하지 않나? 내가 애초에 그냥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으로 성형을 하고 싶은 건데 너무 과한 공정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상담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좋았던 게 저는 콧볼 축소하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똑 이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비익 거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콧날개가 살짝 처진 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콧날개의 위치를 살짝 내부에서 절개를 해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살짝 올리는 수술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덮여있던 비주가 살짝 보이면서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코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 비주가 보이는 게 성형외과적으로는 예쁜 코니까 비거상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울 보면서 했던 게 항상 코를 이렇게 잡고 살짝 올리는 거였거든요. 내가 했던 그게 비거상이라는 거구나. 이런 것도 수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병원에 상담을 갑니다. 다음 병원에 상담을 갔는데 거기는 되게 약간 좀 사무적인 상담실장님이 계셨고 되게 빠릿빠릿하게 진짜 틱틱틱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원장님 상담으로 보냈는데 원장님이 그냥 저 보시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거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올려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냐 이랬더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띡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긴 아니군 하고서 3번째 병원을 갔습니다. 3번째 병원을 갔는데 상담실장님도 친절하셨고 원장님이 되게 나긋나긋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이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비주에 뭘 넣으라는 말을 들었었다. 근데 제가 비주에 굳이 뭘 넣어야 할 정도로 비주가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굳이 그렇게 뭔가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비거상이랑 콧볼 축소를 같이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딱 원하는 답을 주신 병원이어서 3번째 병원에서 저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콧볼 축소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비절개랑 내측절개, 외측절개가 있는데 비절개 같은 경우는 절개선을 넣는 게 아니라 실을 양쪽에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쪼매는 형식의 수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로 쪼매는 거니까 과하게 웃거나 이러면 툭 터질 수도 있고 효과가 약간 미비하다는 후기가 좀 많았어요. 내측절개는 여기 코 구멍 안쪽을 삼각형으로 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꼬매면 이렇게 좀 모이겠죠? 그걸 내측절개라고 한대요. 그러면 내측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흉터가 안 보이니까 흉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측절개는 이 코 바깥쪽을 째가지고 살을 잘라내서 이어 붙이는 수술인데 저는 외측절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유튜브나 뭐 이런 후기를 찾아봤을 때도 외측절개가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담을 갔을 때도 똑같이 외측절개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외측절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흉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내측절개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사람 코 모양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외측절개로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상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쭤보니까 저는 5mm를 잘라냈어요. 5mm면 적지 않은 미리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콧볼 부자였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더 믿음이 갔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대칭이 어떻게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얼굴이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살짝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요 선생님? 이랬더니 콧볼 자체는 이쪽이 조금 더 넓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5mm, 여기는 5.5mm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비대칭을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시술을 했을 때 위화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5mm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외측절개도 그렇고 내측절개도 그렇고 살을 잘라내고 나면 복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후기들 보면 조금 더 할 걸 그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야 그냥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선에서 최대한 많이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수술하기 전날부터 일주일 실밥 풀고 화장하고 이제 제 친구 만나고 이런 것까지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반년 전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 모습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안 좋고 살을 빼기 전이어가지고 막 얼굴에 살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맞고요. 화장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날부터 경과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저 내일 코 수술해요. 제가 코 배나 끝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콧볼 축소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코가 좀 크고 웃을 때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게 좀 스트레스였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얼굴을 늘상 보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 거슬리기 시작해서 개선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수술을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이게 수술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티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긴가민가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딱 알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약간의 차이?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딱 그런 거거든요. 코가 막 요만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조금 얼굴이 정돈된 것 같은데? 정도의 효과를 원하는 정도여서 결정을 했고 내일 오전에 수술을 하러 갑니다.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저는 제 코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코가 예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굳이 성형을 해서 내가 성형한 코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떨리네. 저의 마지막 코입니다. 어떻게 괜찮겠지? 콧대나 코끝 뭘 넣고 이러는 건 전혀 안 하고 왜 콧볼만 살짝 줄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넓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과하게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못 알아보면 영상을 안 올릴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록용으로 남겨놓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코. 갔다 올게요. 여기 감각이 하나도 없어, 입술에.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처음에 조금 너무 찝혀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이제 여기 인중이랑 윗입술이랑 마취가 아직 덜 풀려가지고 엄청 느낌이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거든요. 붓기 빠지면 진짜 모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그쵸? 콧구멍은 찝힌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붓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피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어제 압출하고 와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진짜 말하나? 모르겠는데. 웃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품도 이렇게 좀 잡고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거울 보고는 완전 적응을 못했는데 지금 좀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콧구멍은 점점 벌어진대요. 찜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케 시켰는데 포케마다 밥 먹고 있거든요. 이 고기들은 제가 구워서 따로 넣은 거고 입 벌리기가 좀 힘드네요.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 약간 당황했어. 일단 수술한 지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취가 슬슬 풀리면서 욱신욱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갑고 여기 앞니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기 틈으로 집어넣는 느낌이야. 이제 성형 안 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건드린 것 같아. 이제 머릿결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지금 좀 누워서 쉬다가 거울을 살짝 봤는데 화면으로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코가 살짝 얄쌍해지니까 얼굴이 좀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된 것 같은데? 좀 찝혀 보이는데 요거는 한 3일차 정도 되면 많이 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보시면 제가 콧날개가 살짝 처져 있는 코였는데 그걸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옆에서 봐도 비주가 보이는? 저는 이렇게 비주가 덮여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진짜 나만 아는 그 차이인 것 같아. 1일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수술 2일차고요. 여기 피가 좀 나가지고 딱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좀 닦고 연고 좀 발라줘야 할 것 같아. 이틀차는 코치핀 정도 연고를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웃으면 엄청 땡겨서 아픈데 제가 지금 동생이랑 살고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웃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술 부위를 막 이렇게 거침없이 닦는 건 아니고요. 주변을 좀 닦고 있어요. 낙지를 좀 걷어냈으면 연고를 발라줍니다. 연고는 하루에 2-3번 정도 얇게 발라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가 단단하게 땡땡 부어있어요. 콧볼 축소만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코 수술하면 진짜 막 여기 손 틀어갖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생각날 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술하고 하루 지났는데요. 요 11자 콧구멍이 언제쯤 좀 돌아올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아직 뭐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붓기가 잔뜩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비 올리기, 콧날개를 올리는 것까지 같이 했으니까 인중이 좀 길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빨리 실밥 풀고 화장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동생이랑 있을 때 웃으면 안 돼.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신기한 게 진짜로 제가 맨날 거울 보고 뼈만큼만 좁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모습 그대로 좀 좁아져 있어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은 코가 더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넓어져 있던 걸 쪼매놨으니까 살짝 코끝이 부어서 올라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도 코가 낮진 않았으니까 그런 느낌? 씻지도 못하고 아주 꼬질꼬질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불편한데 이렇게 멀어지지가 않아요. 심한데 이거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일차 됐나? 조금 콧구멍 크기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코끝 부분이 진짜 땡땡하게 부었어요. 열감도 좀 느껴지고 나 지나서 약 좀 발라줬고
저도 모르게 약간 입으로 숨을 쉬나 봐요. 콧구멍이 좀 작아져서 그런가? 여기 코끝이랑 인중, 윗입술 이렇게 좀 부은 느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찝찝해서 엄청 조심조심 샤워하고 코 피해서 얼굴도 좀 씻어줬어요. 세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토너 패드로 좀 닦아줄게요. 콧구멍이 조금 커진 것 같아. 확실히. 저는 완전 그냥 돼지코 일자였는데 약간 구멍 같아졌어요. 좀 벅벅 씻고 싶다. 좀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일차? 수요일이니까 뭐 3일차 되는 날인데 확실히 3일차가 되니까 돼지코 같았던 게 조금 동그래지기 시작했어요. 붓기가 좀 빠진 느낌? 엄청 단단했던 느낌이 살짝 좀 줄었어요. 이 콧망울은 아직도 단단하긴 한데 코끝이 좀 단단했던 게 나아진 느낌이에요. 붓기가 빠지는 게 약간 눈에 보이는? 아직까지는 약간 찝힌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화장하고 싶어. 화장해보고 싶어. 궁금 스탁 오늘도 약 먹어줬고요. 연고도 발라줬고요. 딱 자기 전에 냉찜질하고 자려고요. 그리고 저는 거울을 되게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니까 약간 이 코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낮에 옛날 영상도 아니지 그냥 영상을 봤는데 제 코가 너무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존재감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폭이 줄긴 했구나 이걸 좀 실감을 했고 동생이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진짜 여러분 웃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계속 이러고 웃었어요. 코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활짝 웃지를 못해요. 진짜 개 아파가지고 그냥 코뿔축소 수술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혼자 집에 있으세요. 웃긴 친구도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 웃긴 것도 보지 마. 진짜 힘들었어. 이러다 실밥이 터지겠구나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실밥 풀고 싶다. 실밥은 4일 뒤, 7일째 되는 날 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일차 됐습니다.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새로 립 샀는데 립 컬러가 예뻐서 화장을 잠깐 살짝 여기 피해서 해봤고요. 콧구멍은 많이 돌아왔어요. 제 옛날 콧구멍 모양 진짜 크기만 준 느낌으로 돌아왔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약간 웃을 때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게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모양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실밥 풀면 딱 예쁠 것 같아가지고 내일 모레 실밥 풀러 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어색해 보이시려나?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때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 비익이 살짝 올라가니까 비주가 더 잘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품해도 그렇게 안 땡겨요. 하품할 땐 안 땡기고 그래도 웃을 땐 아직 이렇게 하고서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실밥 풀러 가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서 실밥을 풀러 갑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실밥 풀고 왔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이 일하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푸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약간 코가 아기자기해졌어. 근데 아직 붓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자국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고 확실히 코 부피가 좀 줄어서 올망졸망해진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더 부피 빠지고 얄쌍해지면 더 괜찮을 것 같다. 동생은 오늘 보더니 부피 빠지면 엄마 뭐 모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흉터만 좀 보시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거의 안 보여. 화장하면 아예 안 보일 것 같은데? 안쪽에 저 비익 거상도 했었잖아요. 그 실밥은 푸르는 게 아니라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녹고 흡수되고 그래가지고 따로 건드는 건 없다고 합니다. 원래 맨 처음부터 주셨던 연고를 일주일 정도 더 바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노스카나 같은 거 흉터 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콧구멍도 실밥 푸니까 더 자연스러운 느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웃을 때 여기가 약간 땡기고 부자연스러운 건 있는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차차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쪽 코가 더 붓기가 빠진 건지 뭔지 벌렁했을 때 여기가 더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신경 쓰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붓기가 양쪽이 똑같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앞으로 조금 더 붓기 기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8일차 어제 실밥 뽑고 왔고요. 촬영을 해봤는데 코에 막 뭐 엄청 넣은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은데 왜 이렇게 영상에서는 더 빡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쉐딩을 좀 세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코가 쓸데없이 높아 보여가지고 아는 친구들은 인상이 좀 달라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쓰겠다 하고서 그냥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은 여기 수세 부위 빼고 했고요. 그렇게 많이 티나나?
붓기를 얼른 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8일차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수술한 지 1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큰 붓기는 조금 빠진 것 같고 아직 이렇게 막 박장대소 할 때는 땡기긴 하는데 살짝 웃는 정도는 이제 괜찮게 통증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흉은 이렇게 있고요. 아직 화장 너무 코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어요 그냥. 실버 뽑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부터는 직접적으로 화장해도 된다고. 화장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울 때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냥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아주 만족하고요. 수술하고 처음으로 친구 만났는데 친구 반응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따가 한번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친구 만나면 물어보기로 했거든. 티 나는지. 저의 감상을 얘기해줘. 티 많이 안 나. 근데 잘 못 웃어. 이렇게 웃어. 깔깔거리는 거 못 봐서 좀 아쉽긴 하네. 난 이미 그 중간 과정을 겪었잖아. 근데 훨씬 자연스러웠어. 네, 잘 보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 반년이 좀 넘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웃을 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도 전혀 못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셨던 Q&A 답변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병원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자연스럽고 과한 수술 권유를 하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기 사진을 정말 많이 봤어요. 후기 사진 중에서 나랑 코 모양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갔고 제가 그 겟레디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티 안 나게 자연스러워지는 수술들이 좀 비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를 넣고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쌍꺼풀 수술보다 간단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수술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30분 정도 만에 끝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싶은 곳은 저는 걸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랑 가격 대비 만족도. 가격 대비 만족도라고 하기에는 저는 일단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격은 되게 천차만별이었어요. 상담 갔던 병원 세 군데를 갔는데 세 군데 다 되게 달랐고 내측 절개로 진행이 되는지 비절개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비입거상을 하는지 뭐 아니면 비주에 뭘 넣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은데 얼마였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언저리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실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안을 하기가 좀 힘들고 바로 일상생활은 좀 어렵고 저는 실밥 풀고 나서는 완전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는 거 조심해야 돼. 진짜 웃으면 코가 진짜 터질 것 같거든요. 웃는 거 꼭 조심하시고 하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찝혀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가는 것 같긴 해요. 2달 정도까지는 찝혀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아마 영상을 보시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차 총정리 영상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부터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좀 순서대로 보시면 붓기가 조금씩 빠져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외적 변화 외에 일상에서 느껴지는 부분. 웃을 때 코가 퍼지는 현상이 많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안 퍼지진 않는데 그 수술 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줄었어. 가끔 박장대소를 진짜 오래 하면 조금 땡기는 정도? 그거 말고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부모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실직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수보다 조금 간단한 수술이 아닌가. 물론 원장님 손을 굉장히 많이 타고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잘하는 분한테 받으면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어서 엄청 아프고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쌍꺼풀 수술도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약간 욱신욱신한 정도? 이 질문 진짜 많았는데 그 코딱지 파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진짜 많았는데 코딱지 자유롭게 팔 수 있고요. 근데 확실히 저는 5mm나 잘라냈잖아요. 콧구멍이 크기가 좀 줄이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 편하게 파진 못하는 것 같아요. 새끼로 파요. 티 많이 안 나냐는 여러분 진짜 티 안 나요. 욕심 안 내면 티 안 나게 예뻐질 수 있습니다. 흉터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이 코 밑에 여기를 절개를 하는 건데 쌩얼일 때도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막 피부가 엄청 배곡같이 하얗고 깨끗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흉터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지 않은 편이기도 한데 제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사람이랑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코 여기에 흉을 볼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막 이러고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닥 크게 흉터가 많이 신경이 쓰이나?
싶은 정도? 흉터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전혀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가려지기도 하고 쌩얼일 때도 별로 티 안 나요. 콧구멍 모양 안 변했는지 저는 딱히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원래도 약간 콧구멍이 이렇게 강낭콩처럼 생긴 코여가지고 크기만 약간 줄어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비대칭이 있으니까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이 콧볼 축소를 통해서 같은 크기로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원래 있던 비대칭이 완벽하게 개선될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콧볼 축소 전에 다른 수술도 고려했는지 코끝 올리면 콧볼이 줄어 보인다던데 상담 때 추천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삼각형 밑편이 같은데 높이를 올려버리면 밑편이 조금 좁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보시면 코가 이미 살짝 들창코 가까울 정도로 코끝이 이렇게 들려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뭘 더 넣어가지고 올리고 싶지도 않았고 일단 뭘 넣고 싶지도 않았고 코끝을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콧볼 축소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담받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뭔가 제가 제 콧대가 마음에 안 들고 코끝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고 뭐 콧대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솔깃솔깃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코 모양이 그렇게 싫지 않았기 때문에 코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지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코를 건들고 싶지도 않았고 코를 건드려서 제 인상이 바뀌는 것도 원하지 않았었어요. 메이크업 끼임은 어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전에도 콧볼이 터져서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코였었어가지고 오히려 전보다 안 끼면 안 꼈지 막 더 끼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웃을 때 코가 전보다 확실히 덜 퍼진다. 여러분 진짜 확실히 덜 퍼져요. 진짜 확실히 덜 퍼져요. 전에는 진짜 눈 선을 넘어서 막 눈동자 있는 데까지 확 퍼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편집할 때 웃으면 옆모습이어도 막 콧볼이 막 여기까지 늘어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제 코가 왜 저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편집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삼각형 높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봐봐요 여러분. 높이가 같은데 밑변이 조금 더 좁아지면 이 삼각형이 더 높아 보일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은 코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붓기가 있을 때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붓기가 다 빠진 지금은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하는 것 같다.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보이는 거에 있어서. 티가 안 나게 어딘가 예뻐진 느낌을 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망졸망 아기자기한 코가 된 건 절대 아니지만 전보다는 약간 보통에 축하는 정도로 정돈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포토샵을 더 이상 코에 과하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편해. 진짜 이게 너무 편한 점이에요. 저 맨날 코 크기 줄이기, 콧볼 줄이기 막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다. 궁극적으로 원했던 부분이 고쳐진 거죠.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거슬렸던 부분이 개선이 된 거니까 막 얼굴 보면서 저 얼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쉐딩이 조금 편해진 거. 옛날에는 이 콧볼을 다 감싸느라 여기가 막 다 시커매지고 이랬었는데 쉐딩이 조금 편해진 거? 이 정도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죠. 단점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흉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이 좀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걸 느끼면서 와 이게 진짜 성형의 끝이 없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코에 자연스럽게 있던 부분을 잘라내고 옮겨다가 꿰매서 붙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찝혀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찝힌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한 번도 신경 쓰인 적이 없었던 팔자가 조금 부각이 되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노화도 분명히 있겠지만 콧볼 축소가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뭔가 변화를 준 거고 살을 자르고 꼬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약간 찝힌 느낌이 들면서 그 느낌이 팔자로 조금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익 거상도 같이 했잖아요. 그 과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 비익 거상을 하고서 느꼈던 게 인중이 진짜 좀 길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 몇 미리 가지고도 인중이 좀 길어진 게 느껴지면 애초부터 조금 인중이 기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신경 쓰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냥 그린치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이고 이러는 거는 없고
얇고 코가 올라붙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의 반작용으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손해보는 게 성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보완하고 하다 보면 좀 내 얼굴이 안 남아있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계속 성형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은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은 많이 못 느꼈고요.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반하는 장점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시 성형수술이나 얼굴에 손대는 거나 뭐든지 간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강남 언니 이런 데 보면 이벤트도 많고 되게 저렴하게도 많이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얼굴이고 눈에 확 보이는 부분인데 돈 좀 아끼고 저렴하게 했다가 망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성형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시면 전이랑 별로 차이도 모르겠는데요. 200만 원 날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옛날 영상이나 옛날 사진 보면 역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좋았던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말한 모든 저의 말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거는 절대 아니고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콧볼도 콧볼인데 머리 스타일이랑 피부랑 다이어트가 더 큰 변화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뭐 정말 간절하게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자료가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콧볼 축소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딥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한 것도 안 예쁜 모습 별로 인터넷에 남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요청해 주셔가지고 용기 내서 올렸으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코 나아지는 과정 보시려면 어차피 제 영상들 2월달부터 한 반년치는 보셔야 되니까 그냥 구독하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